미국장에서 테슬라의 지금 흐름이 나스닥 100 종목의 상승률 1위 기준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급등이 지속되고 있다. 2차 전지 기준의 흐름, 테슬라의 강세에 연동돼서 2차 전지의 흐름도 추세적인 강화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대단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긴 있죠. 뭐냐면 대단한 에코프로 BM을 지난주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갈등을 엄청나게 하다가 매수엔을 들까 하다가 좀 멈췄었죠. 멈춰서서 이제 관망을 했는데 뭐 오늘까지 추가적인 급등 연출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하게 매수를 잡아드릴 걸. 뭐 이런 부분. 근데 뭐 2차 전지 어찌됐건 우리도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금양과 이수화까지도 포함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2차 전지 종목이 4종목으로 좀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BM이 아쉽더라도 뭐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이들 종목에서 자신감을 다시금 갖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에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쪽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강세 기준이냐면 우리가 그 하반기 기준에 2차 전지의 비중을 꽤 많이 가져갔어요. LG화학의 20% 비중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에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해서 15% 수준의 편입 범위 그리고 금양을 이 당시에 10% 변동성 종목 공략을 했죠. 그래서 등락률은 금양이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600% 이상 우리가 들어간 가격 대비 그리고 네 번의 상한가와 한 번의 상한가 수준 29.28%의 수준까지 그리고 하반기 이외에도 이제 뭐 4분기 기준만 잡아도 189% 금양이 그렇게 해서 계좌 수익에 이제 굉장한 영향을 준 종목 중에 하나가 금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뭐 수차례 해왔고 이번에 다시금 재편입 설정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중 다시 10%까지 확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전량차익 실현을 4번을 했죠. 그러니까 전량차익 실현 4번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부분을 네 번째 차익 실현했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로 이제 완전하게 이동을 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45% 정도가 2차 전지 비중이었고요. 11월 중순 이후에 12월 1월 해서 줄어든 그 비중이 20% 수준까지 줄었어요. 45%에서 20%. 지금 다시 이제 늘린 폭이 LG화학 15%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10% 금양 10% 그러니까 35%에 이수화학 이제 교육용으로 2% 37%까지 늘려놨습니다. 45에서 조금 모자르더라도 20% 수준에서는 좀 많이 늘려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에서부터 15만 원대까지 100% 이상 120% 정도 될 거야 아마 120%? 하여간에 그 어마어마한 그 추세 강화 속에서 네 번의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의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우리는 또 연동을 해서 놓고 봐야 돼요. 9월 말에 테슬라가 정점을 찍고 9월 말부터 조정을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9월 중순에 CPI 영향으로 이제 전체 지수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바닥 찍고 돌리면서 2차 전지 강세가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상승률이 최소 30에서 60%까지 나왔죠. 그 시가총액 극대형주라는 게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5위 삼성 SDI, 6위 LG화, 그 다음에 17위 포스코케미칼, 지금 이제 19위 SK 이노베이션 그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그 5개 종목이 10% 수준이었는데 최고점에 달했을 때 14%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테슬라가 9월 말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조정의 연동이 이렇게 깊게 안 됐어요. 오히려 이제 추세적인 강화가 더 나왔습니다. 그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기준에서는 그거죠. 결론은 LG에너지솔루션의 초강세 흐름이, 예?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초강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저는 놓고 보는 부분, 그 당시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MSCI 지수의 비중이 높아진 거. 7월 말에 LG화학의 대주주 지분 81.84%가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그게 풀리면서 유통 물량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인식이 잡히고, 거기에 이제 MSCI 지수 비중이 확대되고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성 비율 부분도 10%에서 15%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수급 논리에 의한 부분이 굉장히 컸죠. 그렇게 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전체 시장의 그 비중이 5.3%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에서도 거의 뭐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가 나머지 2차전지까지 이끌어줬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먼저 테슬라에 그럼 보시면 9월 25일 기준에, 그러니까 최정점의 그 수준에 달했을 때 테슬라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에서 6위, 미국 시장에서 5위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최정점입니다. 글로벌 또 미국 시장에서의 순위가.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급격한 조정, 70%의 조정이 나오고 12월 달에도 뭐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10위 안에 순위에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 순위 10위로 들어선 게 1월 25일 기준에 이제 10위로 올라선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뭐 급등이 계속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2월 3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7위, 미국 시장 6위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추가적인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만간에 5위까지 다시 또 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흐름이 이제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 보여드릴 때 1월 25일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27일날 이틀 만에 이만큼 더 올라왔어요. 보여드린 때보다. 그러니까 추세 강화가 나올 수 있는 기점이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등 탄력이 강하게 연출이 됐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 추세 범위는 추가적인 강세의 기준에 여기서 이제 뭐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기술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퍼센테이지로도 마찬가지고 캔들의 높이만큼의 크기로도 마찬가지고 그 범위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 돌파가 된 거죠. 지금 우리는 갭이 발생된 구간에서부터 의미 있는 저점까지의 높이만큼 똑같은 크기의 변동성의 확장이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 범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갭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그 갭의 기준으로 또 놓고 본다면 재차 추가적인 높이 부분 또 갭이 또 나온다면요, 계속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어찌됐건 테슬라의 이 초강세 흐름이 주봉상의 흐름에서 아직 올라갈 자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쉬어간다라는 생각을 굳이 가질 필요 없어요. 다이렉트로 움직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나머지 구간에서 쉬어가도 되죠. 월요일 이후에 그러면서 이렇게 뭐 못 오르겠어요? 올라와 주고 옆으로 이제 뭐 이때 옆으로 행보를 하면 되지. 그 대칭형의 받는 기준을 일단은 나와줄 수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스닥 100종목 중에서 상승률 1위, 2위를 지금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오늘 기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월 3일에 지속적인 강세를 띠고 있을 때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 삼성 SDI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LG와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를 이렇게 좀 보여드렸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그리고 그 밖에 2차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좀 잡아드렸었죠. 하반기에만 2차전지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12월 9일 기점으로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짜리가 하반기 기준에 50% 이상, 포스코 케미칼은 120%, 103%, 결국 한 120% 정도 올랐죠. 그리고 4분기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하락률이 좀 과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과하지 않느냐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더 밀렸어요. 더 밀려 내려왔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비중을 11월 달에 좀 줄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된 거죠. 11월 25일 날 야간 교육할 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게 설명을 드렸어요. 정신없이. 예? 무슨 말이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응?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테슬라처럼 급락이 연출될 수 있다. 고점 대비 뭐 테슬라도 70%가 빠졌고,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한없이 끝없이 날아갈 것만 같았던 네이버 카카오가 고점 대비 70%씩,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군들의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형성이 됐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굉장히 좀 크게 형성이 됐다라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야, 이것이 응? 야, 이것이 진짜 정점에 달한 위치냐 아니면 쉬어가는 구간이냐,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비중을 일단 어찌됐건 줄였다. 우리는 비중을 줄였잖아요. 12월달 1월달 비중이 2차전지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기준에서 일단은 전량을 다 포기하진 않겠다. 다만 마지노선의 기준은 17만 원으로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기준에서는 17만 6,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가 이탈되면 나머지 물량도 다 정리를 하자. 다만 2차전지가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가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1순위로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놓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도 2차전지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 포스코 케미칼로 압축. 2차전지를 가져가야겠다 하면 포스코 케미칼로 압축. 그리고 2차전지가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등이 나올 때에도 1순위로는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 대장주로 역시나 또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덜 밀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올라온 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가장 덜 밀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높게 올라온 게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포스코 케미칼보다 더 깊게 밀렸죠. 더 깊게 밀렸습니다만 결국은 최고점 수준까지 싹 다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도 다른 여타 주도주들의 흐름에서 똑같습니다. 업황의 주도주. 그러니까 IT가 주도력을 가지고 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누적 수익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범위에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 중에 뭐 한두 종목,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경우.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금양 같은 경우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 등락 범위를 연출을 했으니까요. 그런 종목이 한두 종목, 두세 종목 있는 거지 전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부분은 가장 대형주, 극대형주 기준, 주도주의 기준에서 실질적인 수익이 잡히고 그 다음 범위에
그 다음 범위의 후속 주자로서 중소형주들, 동일 업종군 내에서의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 그 중에 이제 예외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는 게 옳다. 그래서 IT나 2차전지의 극대형주 위주에서의 편입 기준을 좀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1월 26일에도 이렇게 이제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올 때에도 가장 강한 흐름의 기준이 됐고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에도 가장 강하게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면서 조정폭이 제일 제한적인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었고요. 그리고 돌릴 때도 가장 가파르고 강하게 돌려준 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해석을 해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도 뭐 하반기 기준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50% 시가총액 2위가 50%를 들어 올리고, 그죠? 50%뭐 이상이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으로 따지면 62만 9천 원, 63만 원 정도 되고, 35만 2천 원이니까 뭐 60%? 어마어마하네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어야죠, 뭐. 그래서 종가 대 종가의 기준이 아니라 62만 9천 원 마이너스 352000 나누기 352000. 어이, 뭐 이거 엄청나겠는데요? 78% 들어올렸어요. 78%. 시가총액 2위를 하반기에만 7월 저점 찍고 7월 저점 찍고 이제 7월달 한 달까지 포함시킬게요. 7, 8, 9, 10, 11. 10일도 필요 없다. 거의 뭐 4달. 야, 4달 동안에 8, 9, 10, 11. 4달 동안에 시가총액 2위를 80%를 땡겼습니다. 그러니 좋은 장이에요? 나쁜 장이에요? 좋은 장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장인데, 그 엄청나게 좋은 장에 시가총액 2위의 종목에서 저런 80% 수익을 내셨어야 옳은 건데, 그거를 못 내셨다면 이번 시장에서는 결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12월 1일 날 시장이 2500포인트를 찍었었죠. 그 2500포인트를 찍었을 때의 기준, 2500포인트를 찍었을 때의 기준, 그 기준점으로만 놓고 봐도 3000을 넘긴 것도 아니고 2500을 형성했을 때, 뭐 그게 11월 초가 됐든 뭐 어찌됐건 2500을 찍었을 때의 그 기준에 시가총액 2위 종목이 4달 만에 80% 수준의 상승률이 나왔다. 이번에 지금 시장지수가 2438포인트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2500 넘기고 2700 정도 간다고 했을 때, 2700 간다고 했을 때 내 계좌 수익은 2700이면 몇 퍼센트예요? 대략적으로 260포인트니까 15%, 10% 조금 넘죠. 11, 12% 맞나요? 11%? 260포인트면은 오케이. 11%라고 했을 때 내 계좌 수익은 2배는 나와 있어야 돼요. 최소 20% 이상. 2700까지를 우리는 1월 달에만 뭐 어마어마한 변동률이 나왔었잖아요. 1월 달에만 뭐 10% 이상의. 그래서 그 부분을 3월 이전으로 놓고 봅니다. 3월 이전까지 내 계좌가 20% 수익이 날 수 있다면, 3월 말까지 기준해서, 지금부터 3월 말까지 2달이에요? 한 달 보름? 2달? 그때까지 내 계좌 수익이 20% 날 수 있다면 행복하시겠죠. 그러면 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날 수 있게끔, 그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어떤 거?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종목군들을 편입하는 거.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이 순환성으로 얘도 들어 올려질까라고 했을 때 이 앞전 고점은 넘긴다고 보긴 해요. 근데 주도력을 가지고 넘긴다는 흐름보다는 시장 수익률에 이제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슈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뭐 실적 이런 부분은 성장성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이때는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 남은 이제 수급이라는 것에 대한 이슈였고, 오히려 지금은 오버행 이슈죠. 우리 자주가 보호해서 풀렸다는 거. 그리고 일단
액티브 쪽에서 이제 편입한 요 물량을 인덱스로 넘겼어요. 시장에서 출회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 부분이 대차로 대부분 또 나가죠. 그러면 이제 대차를 받은 쪽은 또 상당 부분을 또 공매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보시면요. 10월 저점 찍고 들어올린 폭도 만만치 않거든요. 10월 저점 찍고 들어올린 폭을 안타깝게도 다 토해냈어요. 다 토해냈고 그러고 나서 돌리는 흐름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절반뿐이 못 돌렸단 말이에요. 그죠? 전체 기준의 절반 수준뿐이 못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빠졌다. 그 앞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나머지 종목군을 좀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은 이제는 차별화가 돼야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의 역할은 프리미엄이 원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춤거리고 시장 수익률로 형성이 돼 있고 나머지 쪽에서 주도력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형성해 주기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 SDI 쪽도 놓고 보시면은요. 여기도 뭐 하반기에 굉장한 탄력을 받았거든요. 28만 원 나누기 5 해주면은 55, 25 그리고 30가 56%. 그러니까 결코 뭐 삼성 SDI가 LG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 이 하반기 상승률이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5위짜리가 60%에 가까운 56%, 57% 이런 변동률이 나왔고 10월 정확히 이제 10월 20일 10월 20일부터 이제 수급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들어온 건데 이때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급격한 탄력이 나왔고요. 정확히 10월 20일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망치형이 떠 있을 거예요. 음봉의 망치형. 어쨌든 10월 달부터 해서 끌어올려놨던 부분에 사실상 상당 부분이 대밀렸었어요. 요게 이제 LG화학이나 SDI가 뭐 비슷비슷하게 대밀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삼성 SDI가 요번에 반등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돌려줬습니다. 밀린 거는 조금 더 밀렸던 것 같고 어쨌든 삼성 SDI나 LG화학이 비슷비슷한데 아쉬운 거는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이제 삼성 SDI에 밀렸다는 거. 큰 차이는 없어요. 5위, 6위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밀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승률이 LG화학이 조금 제한적이긴 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도 만만치 않게 50%대 중반 거의 뭐 비슷비슷한 거의 뭐 끝자리 조금 차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상승률이 형성됐었고 이번 그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삼성 SDI보다는 덜 빠졌죠. 덜 빠지고 조금 더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뭐 종가상으로 이제 눌려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금 탄력을 받아서 SDI하고 5위, 6위 순위 공방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약하냐라고 했을 때 결코 약하지 않죠. 요 위치의 지수가 5028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2528 종가 기준으로 2528대의 고점 대비 지금 주가는 거의 뭐 그 수준. 지수는요 그 수준이 아니죠. 100포인트 정도 눌려 있는데 주가 부분은 거의 뭐 그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약하지 않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지금 주춤거리는 흐름이었고 삼성 SDI나 LG화학은 결코 사실은 약하지 않다. LG화학이 이제 3거래일째 좀 조정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케미칼인데 포스코케미칼의 이제 주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바닥 10만원 수준이잖아요. 7월 저점이. 세상에. 10만원 수준에서부터 뭐 7월 28일 날 뭐 상상을 초월하는 20%의 이제 그 등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GM 쪽의 수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뭐 또 포드사와의 미팅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또 IRA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IRA의 실체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중간선거 앞두고 뭐 이슈 불거뜨린 기준의 하나인 건데 어찌됐든 뭐 그런 기준에서도 다 긍정적인 수익 해석 범위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 고점 23만 9천 원
그러니까 결론은 10만 원에서 140%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140%에 달하는 140%에 달하는 상승률이 나오고 조정은 제한적으로 또 10월달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강력한 60% 하반기로도 또 10월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는 가장 덜 빠진 거죠. 그리고 가장 빠르게 돌렸죠. 가장 빠르게 돌렸어요. 빠르게 돌린 이후에 일본 거래일수로 한 5거래일 동안에 주춤거리는 사이에 5거래일 주춤거리는 사이에 에코프로 BM이 움직임을 준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시가총액 17위인 거고요. SK 이노베이션이 19위예요. 여기는 사실 2차전 전체 흐름 대비해서 밋밋했고 LNF도 좀 밋밋했어요. LNF도 다만 이제 이번에 수급이 좀 크게 개선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또 갭이 남아 있는 상태의 흐름이니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이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쪽의 움직임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수급 조금 더 만약에 들어온다면 25만 원까지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25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우리의 갭에 대한 교육이었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LLF까지의 흐름이었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움직임을 주게 됨으로써 일단은 이쪽을 조금 아쉬운 거는 편입을 지난주에 잡아드릴까 하다가 못 잡아드렸어요.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이제 뭐 2차 전지의 기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임을 주는데 대형주의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꺾인다가 아니라 그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소형 잡주는 꺾일 수 있어요. 소형 잡주는 비이성적으로 거래 한번 터뜨리고 움직임을 줬을 때 그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에는 지분율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결론적으로 이 고점 최고점 수준까지 다 들어올렸어요. 최고점 수준까지 다 들어올렸고 되돌려놨고 요 기준이 이제 에코프로의 기준하고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뭐 월등하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17조 원 수준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제 3조 원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그 각 시장에서의 가지고 있는 위치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4위란 말이에요. 4위 코스닥에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일단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앞전의 흐름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 범위가 있어서 7월 이후의 흐름에서 오히려 좀 눌려져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9월, 10월 저점 찍고 돌린 그 흐름에서도 다소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았느냐 변동률이 그렇게 해서 간다면 이번 기준에서의 흐름은 뭐 가장 강하죠. 포스코 케미칼 먼저 움직여놨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 쪽에서의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실적 모멘텀을. 그럼 여기서 요 수급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게 확인되고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게 확인되고 거래가 월요일날 좀 실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 템포 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에코프로 BM도 뭐 정점 인식을 논하기보다는 여기서 멈춘다면 이제 횡보 그 사이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의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얘가 쉬어갈 때 먼저 움직임을 가지고 왔던 테슬라 연동폭의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종목군들 먼저 움직였던 쪽 그쪽의 흐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 에코프로 BM 쪽 플러스 저 기준도 잡을 수 있어요. LG화학의 기준도 먼저 움직이고 살짝 눌려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기준의 샛별형의 기준이 떠져 있을 때, 이때가 이제 9%대 폭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9%가 좀 불편하다면은 에코프로를 여기서부터 보셨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14% 급등 나왔을 때, 아, 정점이다, 아, 오버슈팅이다,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그 흐름을 기준 잡기보다는 추세 강화로 전환이 된다, 월등한 힘의 세기가 연출이 됐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자락에서도 사실은 매수의 기준인데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 거죠. 시장 상황, 또 우리도 이제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기준, 그렇게 해서 너무 확대하기보다는 여기가 분명히 더 강할 것이다. 거래 터졌기 때문에 한 템포 두 템포 더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기간 조정에 접어들어 있는 포스코 케미칼의 기간 조정 이후의 흐름이 아랫 방향이 아닌 위쪽의 흐름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 기준에서 이제 샛별형의 기준, 그리고 이 샛별형에서도 윗꼬리 부분,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잖아요. 윗꼬리 부분까지 포함한 이 기준. 그러면 평상시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104,000원, 105,000원 수준에서 충분히 이제 편입 기준이 잡히는 그런 종목이었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이제 거래대금 뭐 충분하니까,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에코프로 BM을 꾸준히 보실 수 있었던 기준. 수급 범위는 계속 이제 확장돼 있으니까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2차 전지 전체적인 순환성의 흐름까지 충분히 놓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하반기에 시가총액 순위 다 올라온 거예요. 지난 하반기에. 그래서 20위 안에 없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20위 안에 없다가 그때는 한 2조 정도 돼야 20위 안에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시가총액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20위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위 안에 들어오더니 지금은 4위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거품이 이제 좀 프리미엄이 빠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의 가파른 가격 반등 탄력이 뭐 반등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다시 고점을 돌파할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내일 거래가 둔화되면 이제 쉬어가는 거예요.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거래가 실려야 되고, 거래가 둔화되면 이제 쉬어가는 건데, 그럼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거래량의 80% 수준은 최소 실려야 됩니다. 80%. 지금 이제 잠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기준에 에코프로의 기준에 그리고 에코프로의 기준에 거래량의 80%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 뭐 수급은 더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130만 주였으니까 최소 100만 주 이상, 최소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더 실려야 된다라는 쪽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갭이 또 발생돼 있죠. 갭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직전 저점까지 놓고 이 정도 범위로 설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15만 5천 원까지 일단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열려 있습니다. 거래량은 뭐 충분하죠. 주봉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기준에 사실은 2월 1일 기준, 2월 1일 기준 요자락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3만 원이라고 했을 때, 12만 9,500원 고점입니다만 13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 정도, 3거래일 만에
실질적으로는 2거래일이죠. 요날 빼고 2거래일 만에 10% 이상의 기준이 잡힌 거고요. 에코프로 BM도 항상 여타 종목군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고 초강세 흐름이 나왔을 때 그것이 시세 그 끝자락 그러고 나서 반전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게 스타트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문제 없다 그랬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2000년 12월 23일 날 상한가 간 LG전자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게 끝이 아니라 추세의 강화 부분이 월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의미 있는 목표 주가는 11만 7천 원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바닥 기준까지의 의미를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요 범위까지의 높이만큼을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 월등히 실려 있죠. 월등히 실려 있고 주봉으로도 벌써 1거래일 만에 이러한 거래량을 수반하고 수급이 유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앞전 고점들의 13만 3,500원 이런 고점들의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쉬어간다 해도 뭐 같은 코스닥에서는 LNF 같은 경우도 들여다보실 수 있겠고요. LNF도 이제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흐름이라서 추가 수급이 유입되는 것만 확인되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25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쪽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의 기준에서 추세적으로 더 놓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을 4.5에서 그러니까 11월 말일 날 기준에서 줄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2월 또 1월 계좌 비중을 설정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2월달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1월 말에 이미 10%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방안에서 이제 매매 전략 잡아드릴 때는 포스코 케미칼의 최대 표계 비중을 20% 수준까지 확대시켜 놓고 있죠. 지금 그 하반기 기준에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설정해 놓는 종목군들 놓고 보시면 하반기 기준에 외국기관 쌍끌이 매집이 월등한 종목 위주로 좀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현대로템 최근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또 현대두산인프라코, 그리고 4분기 이후의 기준에서는 IT가 돋보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 역시. 그리고 1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IT가 대단해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카카오뱅크.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 LNF의 수급이 외국인간 쌍끌이로 1월 이후에 나쁘지 않습니다. 뭐 특히 이제 2월 기준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월등히 긍정적인 흐름 추이 부분을 해석을 하시더라도 뭐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막 에코프로 BM, 이제 LNF 이런 쪽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건데, 일단 가장 최근의 흐름에서는 가격 반발력 나올 때 2차 전지 기준에서도 충분히 수급 범위가 확인이 됐다. 금량은 아직까지 이제 뭐 더 들여다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충분히 금량도 들여다볼 수 있다. 포스코 케미칼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2월 7일 기준에서의 종목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 기준의 자동차, 현대차, 또 포스코 케미칼 당연히 또 LG화학까지, 그 다음에 LG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또 하나솔루션, 그리고 금약, 또 그밖에 SM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편입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 종목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변동성 종목 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대형주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가 사실 월등하거든요. 응? 이 수익이 계좌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죠. 이런 수익이 계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다른 쪽 아무리 뭐 기준 잡아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실질적으로 좀 함께 내시려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또 조선인물 검색해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이 증권가도 지금 방송 갖고 나가려고 찾아봤더니 또 이게 또 어디로 또 숨겨져 있는지 안 보여요. 어디선가 분명히 또 튀어나올 텐데 36년 된 증권카드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미 KRX에서 비제도권 인사하는 초청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 윤정도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강연회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2005년 8월 16일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대단하죠. 그런 윤정도입니다.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전략 윤정도. 마스터즈 리그 1위 1억 계좌의 기준에 7681%, 10주 만에 1억 계좌 가지고 76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객분들의 수익 범위, 그리고 마찬가지 7번의 이제 실전 투자 대회 우승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대신증권하고 같이 진행한 전문가 40명 모아놓고 한 수익률 대회에서도, 하여간에 이런 그 기준, 대형주에서의 수익을 잡아간다, 그런 기준을 좀 설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가격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비싼 가격을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렸어요. 자, 요번에 요 기준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요 기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 좀 오셔야 되는데, 자,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고요. 윤정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서, 그리고 VOD. 예? 지금 캔들 4대 천안 교육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카톡방 교육입니다. 교육 끝나고 VOD 제작해서 또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활용하셔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난 이해를 못하겠네. 기존 1 플러스 1 198만 원이라는 걸 왜 강조를 하죠? 가격이 오른 걸 강조하나? 이상하네. 왜 강조를 했을까? 일단은 잠시만요. 채팅방에 제가 좀 써놓을게요. 상품
자, 오늘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기준께 혜택을 하나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강연에 이번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 기준에 일단은 지금 선착순 10분 기준에서 이제 40% 할인해서 33만 원 이렇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USB VOD 교재 요거 다 드릴 거예요. 오른쪽 화면에 있는 거 그거 다 드리면은 22년도에 한 게 이제 25강 25시간, 그 다음에 9시간짜리 5강이니까 45시간이 되겠죠. 뭐 그것만 해도 60시간에다가 45시간에 25시간이니까 70시간이네요. 그리고 이제 뭐 스페셜 교육, USB 전부 다 하면은 80시간 정도, 100시간 정도 나와요. 100시간 정도. 어찌됐건 시중에서 이 판매되고 있는 11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 5세트니까 한 뭐 금액으로 따지면 돈 1,000만 원어치 돼요. 실질적으로. 그거 다 이번에 드리고, 일단 매직 계산기, 종목 검색기, 활용 방법, 교육까지 교육 교재까지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40% 할인해서 33만 원 기준 드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미리 좀 빠르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숙박은 인터넷에서 결제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숙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20 한 5, 6만 원, 6, 7만 원이면은 가능하실 겁니다. 동반자 있으시면은 뭐 같이 주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기준 원 플러스 1개월 플러스 1개월에 지금 2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올려드렸는데 2주 더 드리고,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볼까요 다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한해서 그러니까 강연에 참여하시고 어차피 이제 그 과금을 하시겠다, 과금하신다 하시는 분들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강연의 비용을 50%를 할인을 해서, 그러니까 정회원분들의 할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50% 할인하면 얼마예요? 27만 5천 원. 강연의 비용 27만 5천 원. 그렇게 되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회원님들이 이번에 신규 연장하시게 되면 플러스 1개월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강연에 27만 5천 원에 참여하시면 1개월 플러스 1개월 한 달 더 드려서 요 가격으로. 그리고 요거는 2달을 더 드립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준은 선착순 10분. 요거 지나고 나면 정회원님들도 이제 2주 더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개월 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의 경우에도, 라이브 방송의 경우는 여기에 1개월을 더 드릴 겁니다.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선착순 10분이 끝나면 2주로 바꾸겠죠. 그렇게 해서 25일 강연에 어찌됐건 다 참여를 하세요. 참여를 하셔서 혜택도 받으시고 좋은 내용도 가지고 가시고, 전화번호는 뭐 이쪽으로 전화 밑으로 하시면 되겠고,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은 케빈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를 저희가 돌리기 시작하면은 좀 빠르게 인원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땡항 선생님, 그 다음 케빈 선생님 줄이 달리자는 자 억지로 넣어놨어요. 결제 안 하셨어 아직. 두 분은 결제를 일단 하셨고,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뭐 예쁜 공디님께서도 올라오신다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 밖에 이번에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이 VIP 방에 한 14분 정도 신규 가입하셨죠, 지난주에. 그 14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이내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27만 5천 원 강연의 비용만 내고 참석하시면 식사하시고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1개월이 늘어나겠죠. 만약에 투플러스 3 가입하신 분들은 27만 5천 원 내시고 2달이 증가하겠죠. 그것도 선착순 10분 안에 들어오시면 10분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그 디자인을 다시 꾸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 회원님들이 이제 연장 가격 기준으로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 뭐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아시겠죠?